며느리에게 집을 넘긴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ACT 1 평온한 일상 속 첫 번째 균열 1500. 저는 정순자, 올해 65입니다. 새벽 5시 반.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남편 아침 챙기기였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단 한마디. 그게 우리 부부의 대화였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그저 그게 아내의 도리인 줄 알았으니까요. 회상일 40년 전 결혼식. 순자야, 넌 복 받을 거야. 좋은 집안에 시집 가잖아. 25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시댁은 그럭저럭 괜찮은 집안이었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되면 말이야, 집안을 섬겨야 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40년을 섬겼습니다. 현재 집 이야기의 시작. 우리 집은 잠실에 있는 30평 아파트였어요. 20년 전 IMF 때 남편이 명퇴당했을 때 저는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 5년을 그렇게 벌어서 이 집 대출금을 갚았어요. 남편은 그때 말했죠. 순자야, 미안해. 이 집은 내가 산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아들 부부의 등장. 아들 민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혜진이는 처음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드셔보세요. 어머, 고마워라. A가족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어머님 모실 거잖아요. 처음엔 기뻤어요. 이렇게 착한 며느리라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응,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아, 그렇구나.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올 텐데. 그때는 몰랐죠.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봄날의 제안. 지난 3월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이제 나이도 있고 진명에 좀 정리하자. 정리? 뭘? 아들 앞으로 넘기는 거지. 미리 해두면 세금도 줄고. 그래도 그게 괜찮아. 우리 아들이 어디 가겠어. 우리 평생 여기 살 거야. 남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등기소로 가는 날, 혜진이가 유난히 친절했어요. 어머니,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어머, 고맙다. 당연한 거죠. 우리 어머니한테 이 집 물려받는 건데. 등기소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딱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우리 집이 아들 민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한 축배. 자, 건배. 이제 우리도 마음 편하게 살자. 남편이 소주잔을 들었어요. 혜진이는 싱글벙글 웃고 민수는 뭔가 불편한 표정이었죠. 아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당연한 거지. 나중에 세금 덜 내려면.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집 밖에 서 있고 문이 잠겨 있는 꿈이었어요. ACT 이 배신의 발각과 깊어지는 절망 1500만 3500. 명예 이전 후 일주일. 남편이 자꾸 외출을 했어요. 어디 가? 산책 좀.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올게. 예전엔 한 발짝도 안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새 옷을 사왔더군요. 여보, 이거 언제 샀어? 아, 그냥. 백화점에서. 60이 넘은 남자가 갑자기 꾸미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염색하고 향수도 뿌리고. 며느리의 수상한 전화. 어느 날 혜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혹시 생활비는 얼마나 쓰세요? 응, 그냥 적당히. 아니, 정확하게요. 한 달에 얼마? 글쎄, 50만 원 정도. 아, 네. 알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인사도 없이. 그리고 다음 날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하나둘씩 해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날 4월 중순이었어요. 순자야, 나 며칠 친구네 가 있을게. 응? 갑자기? 그냥
좀 쉬고 싶어. 쉬려면 집에서 쉬지, 왜? 말 많아. 난 간다. 쾅. 문이 닫혔어요. 남편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진실을 찾아서 마이너스 1차 추적. 3일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저는 아들에게 물었죠. 민수야, 아빠 어디 있는지 아니? 몰라요. 저도 연락 안 돼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도 좀 쉬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옆집 사는 김 여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순자 씨,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뭔데요? 지난주에 봤어요. 순자 씨 남편이 젊은 여자랑 택시 타는 거. 예. 머리 긴 여자였어요. 40대쯤. 둘이 완전 그냥 친밀해 보이더라고.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남편 휴대폰 청구서를 확인했어요.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통화 내역에 낯선 번호가 보였습니다. 서울 성동구 지역번호.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거기. 혹시 정철수 씨 계신가요? 아, 잠깐만요, 여보. 전화. 여보. 첫 번째 반전 그 여자의 정체.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성동구의 작은 빌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저. 정철수 씨 부인인데요. 문이 열렸어요. 그곳엔 남편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누구세요, 여보? 옆에 서 있는 여자. 어디서 본 얼굴이었어요. 당신. 20년 전에 남편이 다니던 회사. 아, 맞아요. 김미숙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20년 전의 비밀. 미숙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언니, 사실 저랑 오빠는 그때부터. 20년 전부터 만났어요. 근데 오빠가 집안 때문에 정리를 못했잖아요. 지금. 뭐라고?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무너지는 순간. 4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명퇴당했을 때 누가 5년간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 집 대출금 누가 갚았어요? 당신 어머니 임종할 때 누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진명에 내 아들 앞으로 넘겨줬잖아. 뭐라고요? 집은 내 아들 거고 넌 거기서 평생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살 거야.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닌 곳으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혜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세요? 너 알고 있었니? 혜진이가 씩 웃었어요. 뭘요? 너 아버지가 외도한 거. 알고 있었지? 혜진이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님,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라고. 명예 이전했잖아요. 저희 이름으로. 아들 이름이지 내 이름이 아니라. 같은 거죠, 뭐. 어머님은 그냥 여기 사시면 돼요. 우리가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두 번째 반전 통장 잔고가 사라지다. 그날 저녁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27만 원. 분명 지난달엔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지난 3주간 자동이체가 여러 건 해지되셨고 현금 인출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인출한 적 없는데요. 가족분이 대리인 카드로 인출하셨습니다. 파헤쳐진 진실. 며느리 혜진이가 남편을 설득해서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낸 거였어요. 생활비로 쓰신다며. 노인네 혼자 얼마나 쓴다고. 적당히만 남겨두면 돼.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 근데 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이 집은 우리 거야. 어머니 갈 데도 없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을 바쳐서 지킨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요?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들 부부는 제 재산을 노리고 저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기억의 서랍. 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40년간 모아둔 중요 서류들.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죠. 생명보험 증서. 숨겨뒀던 비밀일 보험. 20년 전 제가 식당 일할 때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남편 명의로. 수익자는 처음엔 남편인 저였어요. 그런데 5년 전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수익자를 몰래 바꿨습니다. 손녀 정지은. 보험금은 2억. 남편도 아들 부부도 모르는 돈이었어요. 숨겨뒀던 비밀 이예금 통장. 그리고 또 하나. 남편 명의 예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마다 제가 조금씩 넣어둔 돈. 20년간 모아서 8천만 원. 그 통장은 공동관리로 되어 있었고 남편은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죠. 저는 오랜 친구방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가 나야. 어머, 순자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나 도움이 필요해. 박 여사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법의 허점을 찾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지금 영숙이가 정리했어요. 집은 아들 명의로 넘어갔고 남편은 외도 중이고 며느리는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그런 방법이 있어. 영숙이가 설명해줬어요. 첫째,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 둘째, 며느리의 횡령 증거를 모아. 셋째, 진명의 이전이 사기였다는 걸 입증하면 돼.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특히 며느리가 통장에서 돈 뺀 건 명백한 범죄야.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돼. 증거 수집의 시작. 저는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를 집으로 부른 날. 언니, 진짜 잘했다. 시어머니 명에 다 정리한 거. 그니까 이제 이 집 완전 우리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뭐 어때? 여기서 평생 살면 되지. 어디 갈 데도 없잖아. 딸깍. 녹음 완료. 남편의 외도 현장. 그리고 저는 남편이 머물고 있는 빌라를 찾아갔어요. 스마트폰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죠.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슈퍼에서 장을 보는 모습. 함께 웃으며 걷는 모습. 증거는 충분했어요. 은행에 가서 지난 6개월 거래 내역을 뽑았어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473만 원. 모두 며느리 혜진의 대리인 카드로 인출됨. 저는 이걸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가족 간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본인 동의 없는 재산 인출은 범죄입니다. 아들에게 거는 마지막 전화. 고소장을 넣기 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다. 혜진이가 내 통장에서 돈 뺀 거 너 알고 있었니? 대답해. 어머니, 그게 우리도 생활이 힘들어서. 딱 끊었어요. 전쟁의 시작. 저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김혜진. 혐의 횡령 및 사기. 그리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원고 정순자. 피고 정철수. 사유 배우자의 부정행위.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순자 씨가 며느리 고소했대. 남편이랑 이혼 소송도 걸었대. 아들 부부가 황급히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내가 왜 참아야 하니? 변호사의 등장. 영숙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여자 변호사, 50대 중반. 정순자님,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증거가 명확해요. 특히 며느리분의 횡령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고 남편분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럼 집은요?
명의 이전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어요.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녹음 파일이 있으니 희망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전 그 여자의 빚.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머물던 그 여자 김미숙. 그녀에게 3억의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대요. 영숙이가 귀띔해줬죠. 그리고 순자 씨 남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했대요. 남편은 김미숙의 빚 보증을 섰어요. 저와의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그 결과 남편의 모든 재산이 압류됐습니다. 퇴직금, 연금, 예금 통장.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데 이제 남은 게 하나도 없네요.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김미숙은 남편을 버렸어요. 빚 보증만 받아내고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40년 늦었어요. 딸깍. 며느리 혜진의 횡령 재판. 피고는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서 동의 없이 총 473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또한 고의로 진명의 이전을 유도하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내려 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서 혜진이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가족간이라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명예 이전 취소 소송. 피고 측이 사기와 기망으로 명의를 이전받았으므로 원상복구를 명합니다. 판사의 선고. 이 집의 소유권은 정순자에게 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이 된 기분이었죠. 아들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늦었어. 어머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얼마 뒤 아들 부부에게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명예 이전 취소로 인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 4,800만 원. 혜진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요. 취소되면 세금을 역으로 물어야 한다는 걸 몰랐죠. 아들 부부는 세금을 낼 수 없었어요. 결국 그들의 집이 압류됐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유일하게 제 편이 된 건 손녀 지은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는 괜찮단다. 아빠가 잘못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해요. 10살 아이가 어른보다 현명했어요. 저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제는 온전히 제 집. 정순자 명의의 집. 마당에 국화를 심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할머니, 꽃 예뻐요. 지은이가 웃으며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 걸어뒀던 생명보험. 남편이 김미숙의 빚 때문에 스트레스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만약 남편이 사망하면 그 보험금 2억은 손녀 지은이에게 갈 거예요. 숨겨둔 8천만 원.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공동관리 예금 통장 8천만 원. 저는 그걸 손녀 지은이 명의로 옮겼습니다. 교육비로 쓰렴. 옛 친구들과 차를 마셨어요. 순자야, 넌 정말 대단해. 나도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 우리 언제까지 참고만 살아. 60을 넘긴 할머니들의 반란이 시작됐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40년을 참고 살았던 여자의 역전.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시니어들이 이런 이야기 좋아하세요. 지금 저는 자유예요. 아침에 눈 뜨면 누구를 위해 밥을 차리지 않아도 돼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남편은 지금 고시원에 산대요. 김미숙에게 버림받고 빚에 쪼들리면서 가끔 전화가 와요. 순자야. 받지 않습니다. 아들 부부는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했어요.
혜진이는 집행유예 중이라 취직도 어렵고 민수는 매달 전화를 해요. 어머니, 지은이라도 좀 봐주세요. 저는 지은이만 주말마다 데려와요. 아들 부부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국화차를 마시고 손녀와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아요. 어느 날 손녀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다 이겨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말이야. 포기하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이란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지금 마당에 앉아 있어요. 국화 대신 장미를 심었어요. 손녀 지은이는 중학생이 됐고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제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됐어요. 며느리에게 집을 넘긴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10위.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시니어 여성 권익운동을 하고 있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 것입니다. 강연장마다 5,070대 여성들로 가득해요. 재산 현황. 집 정순자 명의 시가 6억. 예금 8천만 원 손녀 지은이 명의로 이관. 생명보험 2억 수익자 지은. 저는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떳떳한 주인이에요. 지난주 길에서 남편을 봤어요. 많이 늙었더군요.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어요. 아들 민수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혜진이와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직 용서는 못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저녁 노을을 보며 차를 마십니다. 40년. 참고 견디기만 했던 40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정순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남편도 아들도 아니었어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